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오늘도 여러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공시자료에 올라온 30트릴리언, 즉 시총 30조 가능성과 그록4 AGI, 호주 FSD 출시와 전세계 확장의 의미를 다뤄봤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 17일 일론 머스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바로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진행했던 인터뷰 내용인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테슬라가 시총이 25에서 30 트릴리언 달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17일 일론 머스크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언급을 할 때마다 테슬라는 공시자료를 통해서 이를 SEC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게시글을 SEC 공시자료에 그대로 올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테슬라 시총 20T에서 30 트릴리언 달러는 공시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공식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론 머스크의 발언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서 2018년도에 SEC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정보가 담긴 머스크의 트윗은 사전에 회사의 변호사에게 승인을 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트윗에 업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회사의 변호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 트윗에 올라오는 거고, 우리나라 다트와 같은 SEC에 올라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총의 20에서 30조는 테슬라의 공식적인 발언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AI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아크 AGI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신규 점수에 갱신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1등을 기록한 제레미에 같은 경우 그록4를 활용해서 최고 점수를 기록한 것인데요. 사실상 단독으로 AI에 가장 가까운 모델을 그록4를 활용해서 성취한 것입니다. 제레미 씨는 섭스택을 통해서 어떻게 이를 성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키 AGI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쉬운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문제이고 오른쪽이 정답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모 한 칸에 비어있는 곳을 다른 색상으로 채워서 만들면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면 이런 문제를 손쉽게 풀 수가 있는데, 흥미롭게도 AI에게 일을 맡기면은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레미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록4를 선택했는지 보자면은, 보통 AI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레미는 AI를 통해서 프로그래밍만 쓰는 게 아니라 영어라는 자연어를 통해서 지시문을 만드는 데 더욱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동시에 강화학습을 진행할 때 얼핏 들어서 맞는 것 같은 이야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올바른지 아닌지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그록4가 가장 논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록4를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록5를 통해서 AGI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AGI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AI는 그냥 특화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GI는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는 인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AI는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시면은, AGI는 모든 영역에 인간과 같은 행동과 학습, 그리고 생각하면서 모든 내용들을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그록5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AI 에이전트들은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필요 없이 마치 사람처럼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AI가 이제는 AGI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의 기가와트 AI 트레이닝 클러스터 콜로서스2를 일론 머스크는 벌써 준비한 상황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적인 기술과 로보택시의 미래의 전망도 밝지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AI 회사의 시너지 역시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고, 동시에 어제 유럽에서도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로 UNC에서 DCAS 3단계 도입 논의가 어저께 진행이 되었는데요. UNC가 뭐냐면은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규제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표준을 만드는 곳이고, 유럽 자동차 형식 승인은 많은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FSD가 유럽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되는 필수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AS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 주도주행, 즉 FSD를 의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검토가 된다면 모든 국가에서 테슬라의 FSD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확대되는 것은 단순하게 FSD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 FSD는 사실상 로보택시의 미래를 먼저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테슬라가 보여준 로보택시 운영지역 면적에서도 얼마나 빠르게 확대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증명을 끝냈지만, FSD를 통해서 사실상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정말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조금 작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엄청나게 큰 국가입니다. 이 국가에서 FSD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FSD가 얼마나 다양한 환경에서 바로 작동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똑같은 일이 미국 로보택시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오스틴에서 확장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주 간격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운영 면적에서도 테슬라의 확장 속도를 보여주는데, 테슬라는 벌써 웨이모를 따라잡은 지 상당히 지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편적인 예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는 테슬라와 웨이모의 지역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네바다주에서도 로보택시 서비스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확장 속도는 아크인베스타의 캐시 우드가 말한 것처럼 2029년에는 2,600달러, 그리고 상단은 3,100달러, 그리고 최저점은 2,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근거는 향후 매출의 80%는 로보택시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로보택시가 가져오게 되는 미래 시장의 규모 자체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텐데요. 이 천문학적인 규모 시장을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으로 현실화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안전드라이버가 함께 동승을 하고 있어 유인택시라는 말들이 많지만,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까지 안전드라이버를 제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FSD 버전 14가 올해 9월 말에 나오기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올해 말로 재차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SD 버전 14가 나오는 올해 연말에 안전드라이버도 함께 제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동시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FSD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테슬라의 공식 채용 사이트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로보택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채용 관련 글인데, 내용을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로로 가격 책정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한 백엔드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전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인프라를 역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FSD가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우엔들 시장의 30%를 점령을 이제 시작을 했으며 여러 후기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후기 평가는 자신감이 넘치며 보수적이고 명확하고 혼란이 없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행자를 운전자보다 먼저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하며 다른 나라의 영상에서 보던 그대로 주행을 한다고 합니다. 법을 따르며 여유롭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놀랍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즐겁게 만들어 주어서 운전이 재밌다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FSD가 어느 나라이건 간에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UNC 회의에서도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조만간 유럽에서도 FSD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